민주당이 또 밀어붙이고 있는 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인준 결과는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요. 이것도 그냥 계속 여론전을 하시겠다 이런 구상인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사실 이 인준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 찬성하게 되면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숫자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이것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결국엔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떤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혁신위원회가 당을 좀 쇄신함으로써 국민께 좀 더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당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아주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인사청문위원은 아니셨는데 예. 박충건 의원이 그래도 별도로 기자회견도 여시면서 김민석 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박충건 의원이 보시기에 김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이제 도덕성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도덕성 문제점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이게 범죄 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총리를 임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도덕성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국가가 행정부의 도덕성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것은 이제 피해는 다 국민께 돌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673조가 되는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감도 없었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감이 없었습니다. 20-30%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분이 과연 그럼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2차 추경 예산안은 과연 그러니까 GDP가 아니라 정부 예산의 몇 프로 정도가 추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부채 비율도 얼마인지 감이 없는 분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직장인 점심값, 반값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직장인들께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점심을 사 먹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총리 후보자, 그리고 민생을 책임진 행정부 일선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나 더 잘 살려서 더 잘 경제가 되게 해서 직장인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탈북민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하셨던 거는 김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어떤 논문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밤도자, 도북자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탈북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건 어떤 표현인 건가요? 이게 탈북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탈북민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 많은 탈북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나 반도자, 도북자라는 용어를 씀에 있어서 더 이제 심각한 것이 반도자라는 것인데, 이 반도자라는 것은 배반할 반에 도망할 도자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호칭은 그 호칭 그 자체로 규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낙인 효과가 있어요. 낙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탈북민들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갖고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더 어렵게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궁색하게도 이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썼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다는 얘기가 중립적인 의미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반도자가 어떻게 중립적인 의미인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인가라는 예.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또한 뭐 예시로 드는 것이 애인도 다양한 언어로 부르지 않느냐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애인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표현하는 애칭하고 이게 같은 의미로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예. 예, 이런 정말 뻔뻔하고 네. 정말 그런 해명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번역 용례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예. 논문 한글 원고 공개하라는 요청에 뭐 공개 아직 안 한 거죠? 공개 아직 안 했죠. 예. 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번역 과정에서 용례로 사용된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글로 처음에 작성한 그 원본에는 탈북민 혹은 탈북자로 기록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뭐 세터민 혹은 북향민이라는 용어까지 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언론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용하고 있는 탈북자라는 표현을 탈북자라는 표현 정도는 적어도 써야 되지 않는 것인가.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사실 제일 중립적인 예, 표현이니까. 왜냐면은 이게 네.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부르는 그 호칭에 상당히 민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규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신 여러 인사들께서 뭐 다른 의미로 한번 불러보자 해서 뭐 세터민이라는 용어도 도입을 해봤고 그리고 북향민이라는 용어도 써봤고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북한 소식 중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요거만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1년 6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리설주의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이제 딸인 주애와 김정은이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이례적인 게 본인이 엄마하고 이제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거나 두 부녀가 이제 손을 잡고 가면 목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뭐 위상이 좀 달라진 건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위상이 달라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위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부인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래도 국제사회의 그 인식을 의식하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면 구도상에 주인공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주인공 설정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이설주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설주가 보시게 되면 화면상에 어떤 이렇게 차려입은 정장 모습이 아니라 약간 캐주얼하게 입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네. 예, 김주혜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날은 이설주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